올해 명절 자식들이 오지 않아서 쓸쓸히 식탁에 앉으신 분들 계시나요? 냉장고는 반찬으로 가득합니다. 며칠 전부터 손수 담근 김치, 정성껏 졸인 갈비찜, 아이들이 좋아하던 잡채까지. 그런데 집안엔 냄새만 남았습니다. 발자국도 웃음소리도 그 어떤 온기도 없습니다. 올 거라 했는데. 그 말을 하루 종일 되뇌며 현관문 쪽을 몇 번이고 바라보셨을 겁니다. 혹시나 초인종이 울릴까봐 귀를 세우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오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바빠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요즘 애들은 효도도 모르고 예의도 몰라 하고 넘기기엔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아프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나도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부모들에겐 공통된 5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 하지만 조금만 바뀌어도 다음 명절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실게요. 일찍 내려올 거지? 자꾸 거는 기대가 자식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기다리지요.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이불을 말리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번엔 일찍 오겠지? 작년엔 바빴으니까 이번엔 다르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다림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확신입니까? 부모 입장에서의 올 거라 믿는 기다림이 아니라 자식 입장에서의 갈 수밖에 없는 기다림이 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리거든요. 설구로에 사는 67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순자 씨는 명절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딸이 좋아하던 달비찜을 하고 사위가 칭찬했던 나물을 무쳐놓습니다. 냉장고 위쪽엔 손주 간식까지 빼곡하지요. 작년엔 못 왔으니까 이번엔 꼭 오겠지? 그런데 명절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침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엔 시댁만 들렀다가 바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 조서방이 회사에서 당직 사야 된대. 다음에 꼭 갈게.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아버렸습니다. 가스불은 켜져 있는데 더 이상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일까요? 순자 씨는 지난 3년간 명절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상처받았지요. 그런데 순자 씨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딸도 괴로웠습니다. 정말 남편 당직 때문만이었을까요? 물론 당직도 서야 합니다. 하지만 딸에겐 말 못할 고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떤가요?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를 해도 빠듯하거든요. 대출 이자에 아이 학원비에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댁은 어떻게든 가야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안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아껴 과일 한 박스, 한우 세트 챙겨서 삽니다. 용돈까지 드리려니 3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친정까지 가려면요? 또 똑같이 준비해야 하거든요. 명절 선물에 용돈 최소 30만 원이 또 필요합니다. 한 번의 명절에 60만 원입니다.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카드값 결제일은 코앞이고 아이 학원비도 빠져나가야 합니다. 다음 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어떻게 하지? 마음 같아선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번 달에 60만 원을 쓸 여유도 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자기야, 미안해. 장모님 댁은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대신 시간 내서 다음에 따로 가면 되잖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요즘 너무 힘드네. 딸은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을 희생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오죠. 그런데 엄마 목소리에서 들리는 그 기대감. 이번엔 오는 거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딸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자식도 혹시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오기만 하면 좋습니다. 빈손으로 와도 얼굴만 봐도 행복하지요. 하지만 자식은 압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뭐라도 들고 가야 한다는 걸. 용돈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걸. 그게 효도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걸 허락합니까? 젊은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듭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이 키우는 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시댁과 친정, 두 집 모두 챙기려면 명절 한 번에 1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올 거지 라는 기대는 자식에겐 청구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기다리는데 자식은 의무감으로 짓눌립니다. 가고 싶은데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핑계를 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올 수 있으면 오너라. 부담 갖지 마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바쁘면 오지 마. 엄마는 괜찮아. 뭐 들고 올 생각도 하지 마. 이 얼굴만 보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말해주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속으론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부담이 사라지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오게 되거든요. 엄마가 편하게 오래서 그럼 잠깐이라도 다녀올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마음에 있고 관계는 여유에 있습니다. 억지로 오게 만든 명절 인사보다 편한 마음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훨씬 따뜻하지 않나요? 우리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여유가 자식을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자식이 명절에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솔직한 심정을 너무 곧대로 말해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넌 시댁엔 그렇게 잘 가면서 여긴 왜 안 오냐?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없는 형편에 서울까지 대학 보내놨더니 시댁 눈치만 보고 살고. 잘한다, 잘해. 이 한마디 주고받고 그의 명절은 끝이 났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딸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에 사는 67세 최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딸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진심은 사랑이었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웠고 외로웠을 뿐이지요. 하지만 자식 귀에는 그게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그래. 오빠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딸은 결국 화를 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서운하다고 말한 게 잘못인가?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지요? 서운해서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진 적.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자식은 상처받았다고 한 적.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운함은 말하는 순간 무기가 됩니다. 부모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자식은 공격이라고 느낍니다. 넌 왜 안 와? 이 말 속에 담긴 건 서운함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너는 나쁜 자식이야 라는 비난처럼 들리거든요. 특히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시댁은 그렇게 잘 가면서 오빠는 오는데 넌 왜 안 오냐? 엄마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내가 이 나이 먹고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와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영자 씨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가고 싶어. 근데 매번 가면 엄마는 서운하다는 말만 하잖아. 오빠랑 비교하고, 시댁이랑 비교하고. 그럼 나는 뭐가 돼? 나쁜 딸이 되는 거잖아.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안 갈래. 가면 매번 나만 상처받으니까.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운하다고 말할 때마다 딸은 죄책감에 짓눌렸다는 걸. 그리고 그 죄책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발길을 끊게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고들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함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서운함은 말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땐 바로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엔 서운함이 분노로 변해버리거든요. 말투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그렇게 나온 말은 자식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당장 전화기를 들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하루만 묵혀두세요.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면 그 서운함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젊었을 땐 부모님한테 자주 못 갔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말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못 본다니 아쉽구나. 이 말 한 줄이면 됩니다. 왜 안 와? 가 아니라 못 봐서 아쉽다. 넌 맨날 안 오냐가 아니라 다음엔 우리 딸 얼굴 꼭 좀 보여줘. 똑같은 감정이지만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는 비난이고 후자는 기대입니다. 자식은 비난받으면 도망가지만 부응해 줄 수 있는 기대를 받으면 다가옵니다. 영자 씨는 그 뒤로 말투를 바꿨습니다. 딸이 엄마, 이번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예전엔 또 시댁은 그럼 어떻게 가냐? 라고 했지요. 하지만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다음에 시간 날 때 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속으론 여전히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갈게. 같이 저녁 먹게. 영자 씨는 그날 오랜만에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운함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말을 가려야 하거든요. 서운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따지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 한 문장 차이가 자식을 돌아오게도 하고 떠나가게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서운함을 참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와 자식 사이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꼰대처럼 굴면 자식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르면 오는 게 도리지. 명절인데 어른 먼저 찾아뵈야지. 이 말들 우리 세대에겐 너무 당연했지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예의였고 효도였고 도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 자식들에게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너희는 틀렸어. 내 방식이 맞아. 이렇게 들립니다. 부담으로 들리고 꼰대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부산에 사는 68세 이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할 땐 핸드폰 좀 내려놓지. 밥상머리 앞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지만 그 뒤로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침묵만 흘렀지요. 그날 이후 아들은 와도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애들이 멀미해서요. 애들 아빠만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핑계였습니다. 명자 씨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왜 자식들은 불편해할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식사 중에 핸드폰 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게 당연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맞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랄 땐 부모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곧 하늘이었고 어른 말에 토를 달면 버릇없다고 혼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왜? 라고 묻는 세대입니다. 권위보다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른이 말하면 따라야지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이랬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인데도 해외 거래처에서 급한 확인 사항이 생겨서
담당자인 며느리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였지요. 답장을 안 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확인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 사정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상머리 앞에서 라고까지 말해버린 것이죠. 며느리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확인한 건데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화부터 내시네. 여러분, 이게 우리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엔 부모의 말이 규칙이었지만 이젠 대화가 관계의 기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하면 자식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내 방식이 맞아 하면 자식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유연해지면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뭔가를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시켰을 때 왜 그래야 하냐고 말대답을 하면 이유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속으론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태도가 자식과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명자 씨는 그 뒤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 왔을 때 또 핸드폰을 봤습니다. 명자 씨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급한 거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과장님이 연락하셔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아. 회사 일이 중요하지. 어서 확인해봐라.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표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요즘 자식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내가 맞아를 내려놓으세요. 너도 맞을 수 있어를 받아들이세요. 그 유연함이 자식을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세대의 벽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다가서면 자식도 한 걸음 다가옵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명절에 집에 오기 싫은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와준다는 명목의 간섭이 자식을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싫어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자식은 불편해합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묻지 않은 도움은 간섭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66세 조길순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명절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들었지요. 길순 씨는 며느리가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려고 하자 며느리는 어머님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다며 쉬시라며 배려를 했죠. 그럼 내가 손주들이라도 봐줘야지. 그래서 손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줬어요. 그런데 벼랑간 손주가 과자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어찌할지 몰라 며느리 눈치를 봤지만 며느리는 부엌에서 한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저렇게 바쁜데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길순 씨는 냉장고를 열어 과자를 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조용해졌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손주가 장난감을 던지며 떼를 써요. 심심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도 틀어줬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만한 만화를 찾아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 부엌에서 나오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몇 시인데 과자를 주세요? 곧 저녁인데, 그리고 텔레비전은 하루에 30분만 보여주기로 했는데. 길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애가 달라니까 줬지. 하루 달라고 떼를 쓰는데 그럼 어쩌냐?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과자를 치우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길순 씨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주 봐주려고 한 건데. 여러분, 길순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고 손주를 예뻐해 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식사 전엔 간식을 주지 않기, 텔레비전은 하루 30분만 보기,
잠자기 전엔 책 읽어주기. 이런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오시면 그 규칙이 다 무너집니다. 과자도 마음껏 주고 텔레비전도 실컷 보여주고 달라는 건 다 사줍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애써서 세운 규칙인데 하루 만에 다 무너지네. 나는 나쁜 엄마고 할머니는 착한 할머니가 되는 건가? 도움이 아니라 방해로 느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묻지 않은 도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손주가 좋아하는데 뭐. 애들은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응석 부리는 거지.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왜 마음대로 하시지? 도움과 간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청 여부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애 좀 봐주실래요? 라고 하면 그건 도움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과자를 주고 텔레비전을 틀어주면 그건 간섭입니다. 내 손주인데 내가 뭘 해주면 안 돼? 이 말 우리는 자주 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이렇게 들립니다. 넌 육아를 제대로 못해. 내가 해줘야 해. 이게 무시로 느껴지거든요. 길순 씨의 며느리는 나중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애가 버릇 없어져. 안 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해줬는데 엄마는 왜 안 돼? 이러니까 정말 나쁜 엄마가 되는 기분이었어. 억울했던 겁니다. 자신의 육아 방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묻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내 강아지 과자 줘도 되니? 텔레비전 틀어줘도 괜찮니? 애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려주고 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지금은 안 돼요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엔 서운할 겁니다. 내 손주인데 뭘 그렇게 따지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존중입니다. 길순 씨는 그 뒤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손주가 과자를 달라고 하자 며느리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과자 달라는데 줘도 되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30분 후에 저녁이라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사과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다. 내가 사과 깎아주마. 손주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고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길순 씨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머님 덕분에 제가 훨씬 편했어요. 어머님 다리도 아프신데 애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길순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존중받는다는 게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요. 사랑은 거리를 두었을 때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숨이 막힙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서로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손주가 예쁜 마음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나서지 말고 물어보세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허락받으세요.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자식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그 여유가 자식이 우리를 더 편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움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자식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간섭일 뿐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 거리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운함을 사귀지 못하면 결국 관계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더 허전하지요. 텅 빈 집에 나나서 치우지 못한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이번엔 오겠지 했는데 또 안 왔습니다. 다음엔 오겠지 했는데 또 핑계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쌓입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슬펐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거든요. 청주에 사는 65세 박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38살인데 아직 미혼이지요. 명절 때마다 정숙 씨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오겠지? 남편은 명절 한 달 전부터 딸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꺼내 다시 세탁했습니다. 좋은 향이 나라고 섬유유연제도 잔뜩 넣어서 헹굼을 했고 햇볕에 바싹 말렸습니다. 그런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에도 기차표 예매에 실패했어. 못 갈 것 같아.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절 기차표가 얼마나 구하기 힘든데
수십만 명이 동시에 예매한다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예매 시작 시간에 딱 맞춰서 예매를 안 해요? 미리 공지 나오잖아요. 준비만 잘하면 되는데 왜 맨날 못 구했다고만 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정숙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기대했어요. 혹시나 딸이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연휴가 시작되기 전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딸도 그때까지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결국 연휴 전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못 가겠어. 버스로 갔다 오면 너무 막혀. 그리고 요즘 회사 바빠서 추가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 내려갈게 연차 써서. 결국 명절 연휴. 정숙 씨는 남편과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손주들과 전 부쳐 먹는 사진, 온 가족이 모여 웃는 사진들. 정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속상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밤.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피곤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정숙 씨는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넌 부모 마음이 그렇게도 안 느껴지냐? 명절 내내 기다렸는데 한 번도 안 왔잖아. 기차표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어? 예매일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차표 못 구했으면 고속 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혼 안 해서 애도 없으니 혼자 내려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찌 한 번을 제때 안 내려오냐? 부모를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지 니가.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예매일을 시도했어. 근데 회사에서 일 처리하면서 자꾸 상사가 부르려고 했어. 제대로 못했더니 결국 다 매진됐어. 다드실에 가고 싶었다고. 그리고 나 오늘 추가 근무해서 지금 너무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미안해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심했어. 애도 힘든데. 심하긴. 나도 서운하다고. 막말로 고속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애가 상처받잖아. 고속 타고 오려면 차는 엄청 막힐 테고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회사 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날 이후 딸은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참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린 적. 그리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린 적.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운함은 쌓이면 독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서운함입니다. 이번엔 모두 왔구나.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작년에도 모두 왔지. 명절마다 핑계만 대지.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대.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은 칼이 됩니다. 정숙 씨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딸은 정말 기차표 예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매 시작 전부터 핸드폰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정확히 예매 시각에 접속 버튼을 눌렀지요. 하지만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니 서버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일하면서 예매하려니 예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깐 상사가 불러 일을 처리하고 다시 접속해보니 매진이었지요. 이번에도 못 가면 엄청 서운해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딸도 괴로웠습니다. 38살 결혼도 못했는데 명절에 부모님한테도 못 간다는 게 자책감으로 다가왔거든요. 엄마한테서 온 밤 11시 전화. 그 전화를 받고 딸은 울었습니다. 나도 힘든데 엄마는 내 얘기는 안 들어줘. 결혼 안 했으면 더 잘해야 한다고? 나도 노력하는데. 결국 딸은 엄마한테서 멀어졌습니다. 엄마한테 가면 또 서운하다는 말만 들을 거야. 차라리 연락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 자식은 정말 부모 마음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충분히 알아요. 자식도 부모가 외로운 걸 알고, 보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서운해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자식은 짓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운함을 쌓아두지 마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혼자 사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참다가 터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서운한 감정이 길 때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아, 나 지금 서운하구나. 그리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자식한테 쏘아붙이기보다는 자식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삶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바쁘다는 사실을 한 번만 더 상기해보세요.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한테 털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내 슬픔은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자식한테 쏟아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왔으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한 달 뒤 딸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엄마가 미안했다. 네가 기차표 구하려고 애쓴 것도 모르고 엄마가 서운해서 그랬어. 용서해라.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연락할게. 그 뒤로 딸은 명절엔 못 내려와도 주말에 잠깐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도 딸이 못 내려온다고 해도 그래,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너 쉬고 싶고 엄마 밥 먹고 싶을 때 내려와.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다림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식이 와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안 와도 괜찮은 마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서운함을 자식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세요. 그 여유가 자식을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명심하십시오. 관계는 기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유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자식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자식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이유, 그게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여전합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요. 우리 세대는 명절에 모여야 가족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다릅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고 평일에 잠깐 들러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해두세요. 첫째, 오기만 기다리면 멀어집니다. 둘째, 너무 솔직하게 말로 풀면 상처가 남습니다. 셋째, 꼰대 같은 옛날 방식은 지금의 사랑을 막습니다. 넷째, 도와준다며 간섭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다섯째, 서운함을 쌓아두다 폭발하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여러분, 명절은 자식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자식이 와야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식이 안 와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자식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자식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내려놓으면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여유로 이어집니다. 억지로 불러들인 명절 인사보다 편한 마음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훨씬 따뜻합니다. 빈손으로 찾아온 자식의 얼굴이 선물 가득 들고 온 어색한 방문보다 더 반갑습니다. 노후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명절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현명한 삶을 살고 싶으신 지혜로운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지혜롭고 따뜻하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